오늘의 사건 라인업, 두 가지 사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인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사건 라인업, 첫 번째 뉴스입니다. 40억 로또 가족 갈등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노모가 피켓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반전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노모의 얘기부터, 그 당시 노모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넌 또 죽겠어. 나 아들한테 할 말도 없고요. 그냥 잘 살아라고 났어. 부모는 자식 효도할 때까지 안 기다려줘요. 먼저 돌아가신다고.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 네. 저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네. 노모와 두 딸이 우리 오빠, 그리고 내 아들이 40억 로또에 당첨됐는데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버렸다. 1인 시위, 피켓 시위를 했다. 그래서 폐륜 아들이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결과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A씨가 지난해 7월에 로또 40억 1등에 당첨이 됐는데요. 예. 그러고 나니까 20년 동안 한 번 연락도 없던 여동생 둘이 찾아와서 자기네들한테 조금 돈을 나눠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당연히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힘들게 살아온 A씨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 A씨의 딸이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한 적이 있다. 이제 이 말을 그 딸의 남편 될 사람에게 말해버리겠다. 폭로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노모인데요. A씨의 노모인데 노모는 문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노모는 저 판넬에 써져 있는 글을 읽지 못한다. 네. 그런데 두 딸들이 저 판넬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예. 라고 노모를 속인 거죠. 어허. 그래서 노모가 저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판넬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A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예. 예, 그래서 노모를 데리고 살 집도 로또 당첨되자마자 바로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렇군요.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니까 두 딸들이 또 막 말리면서 노모를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A씨가 노모와 또 두 여동생들과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려고 로또 당첨되자마자 아파트까지 샀었군요. 네네. 넓은 평수로. 예, 거기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또 그걸 반대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집에 찾아와서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폭행 문자 보내고 여동생들이. 예, 협박 문자를 보내고 또 결국은 집을 함부로 따고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이루어졌고요. 또 울산지법이 최근에 그 협박과 그다음에 주거 침입에 대해서 두 여동생들에게 유죄 선고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여동생의 남편이 또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그 여동생 남편에게도 또 실형 선고했습니다. 예. 아니, 완전 반전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 초기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성희 의원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론이 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딸이 최고다. 40억 로또 되자마자 엄마를 버리나 라는 여론도 일각에 있었는데 정 의원께서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용감하게 아니다. 여동생들이 뭔가가 있을 거다. 결국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인 거죠. 제가 예. 특별하게 해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로또가 당첨된 다음에 그동안에 자기 자식을 키워준 어머니를 모셔가겠다고 집까지 마련했고 또 이 사람 자체가 일용직 노동자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를 잊지 않고 왔는데 소식까지 끊고 지내던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나눠달라. 그리고 새로 이사간 집에 와서 열쇠 수리경을 불러가지고 집에 무단침입을 하고 자체가 이게 불법이죠. 예. 사실은 그래서 여동생의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저는 이 법안도 좀 이렇게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어떤 경우라도 자발적으로 돈을 나눠주지 않는 이상 들어와서 로또 당첨금을 달라고 할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시켜서 1인 시위까지 하고 그야말로 이제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폐륜적인 짓을 한 거죠.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살아도 보지만 로또가 사람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증명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예. 되게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요. 자살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도박이라든가 파혼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게 갑자기 둘러들어오는 어떤 돈의 행운 이런 것은 행운이 아니고 역시 힘들고 땀을 흘려서 살아는 성실한 어떤 예. 땀의 대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다가니 예.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또 몇 번 사봤었는데 정성희 의원 한 번도 안 사보셨나요? 저는 안 사봤어요. 근데 선물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예. 선물을 받아서 5,000원인가? 1,000원인가요? 예. 이게 봤는데 당첨된 적은 당연히 없지만 뭐 그런 행용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무수리 팔자라. 무수리 팔자다. 김 변호사님, 다 지금 실형이 나왔어요. 재판부가 특히 괘씸하다라고 했는데 네. 뭐 실형이 얼마나 나온 겁니까? 여동생들. 예, 여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씩 나왔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동생 남편이 더 죄질이 나쁘게 봐가지고 징역 8개월 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됐어요? 아무래도 여동생들은 또 가족관계 일이다 보니까 재판부는 가족관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들이야 그럴 수 있어도 거기에 개입해서 여동생 부추기고 자신의 부인이죠. 부인 예. 부추기고 또 직접 또 열쇠 따고 들어가는 거 주도한 그 매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예, 김우식 교수님, 이게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로또 1등 당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 평생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낸다. 그리고 공동 1위가 평생 잘 살던 배우자와 이혼한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심리가? 저도 뭐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그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한참 됐는데 시골이 뭐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값이 오르든지 아니면 그 옆에 큰 고속도로가 나든지 도청이 들어오거나 시청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집값이나 토지값이 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은 시골에서 올라올 때 그걸 팔고 전주로 올라오면서 우리 아버님 다 파셔가지고 사실 큰 돈 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요. 대부분 갑자기 돈을 벌게 되거나 횡재하게 되면요. 예. 뭐 이걸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안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집안 내에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공부를 안 한다? 일을 안 하게 돼요. 예. 그다음에 열심히 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일확천금이나 횡재수라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저 노모의 피켓 시위를 등등을 하면서 처음에 알려질 때는 아들의 패륜으로 이야기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그동안에도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언론이나 아니면 SNS에서 돌아다니는 이 이야기가 절반의 진실이나 부분의 진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체의 온전한 진실은 한 군데로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한 어떤 평가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법정에서 드러난 것으로는 패륜 아들이 아니라 패륜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또 노무까지 활용해가지고 저렇게 피켓시를 시킨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말 넘쳐나는 이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아침마다 돌직구쇼를 봐야 된다는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사건 라인업은 로또 40억의 진실편이었습니다.